안녕하십니까. 바른스쿨 소영민입니다. 벌써 8강입니다. 우선적으로 기본 과정 10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강의를 하면 대략 90분 정도의 강의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한 15분 정도 내용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론만 보통 15분 해야 하고 강의를 시작하는데 총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끝나고 4강에는 목돈 만들기, 5강에는 청약저축, 6강에는 투자, 그리고 7강은 주식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8강인데요. 8강의 주제는 펀드입니다. 7강에서 배웠던 주식은 직접 투자에 속하고요. 내가 직접 종목을 발굴해서 매수하는 이런 형태고요. 지금 이번에 8강을 통해서 배우는 펀드는 간접 투자입니다. 간접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이 펀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립 방식에 따라서 적립식 투자와 거치식 투자. 쉽게 얘기해서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적립식으로 할 수 있는 적립식 펀드가 있고요. 한꺼번에 500만 원, 1000만 원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거치식 펀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또 투자 유형에 따라서는 액티브 펀드가 있고요. 또 인덱스 펀드가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말 그대로 굉장히 활동적인 펀드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펀드입니다. 우리가 지난 7차 강의를 통해서 지수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종목은 그렇지 않지만 종목은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지수는 물가 상승을 기본적으로 반영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인덱스는 말 그대로 지수의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수 연계형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하고 액티브 펀드는 어떠한 지수가 아니라 종목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타입입니다. 때문에 수익성이 높고 위험성은 어떻게 했어요? 위험성 또한 높습니다.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대신에 안정성은 엄청나게 높은 투자 기법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투자 유형에 따라서가 아니고 적립 방식에 따른 적립식 펀드와 거치식 펀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식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 이 바른스쿨을 들으면 주식을 내가 투자라는 얘기인가? 라고 오해하셨을 수 있는데 주식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이 펀드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장 대중화된 간접적인 투자 방식인 펀드 투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펀드 투자라는 건 내가 결국엔 돈을 맡기면 정말 전문가들이 대신해서 투자해주는 구조인데 어떠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지 내가 투자 운용 보고서를 보고 어떠한 펀드를 고를지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하면 어떤 주식을 사는 펀드를 고를 것인지 예를 들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인지 혹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인지 혹은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IT 기업군에 들어가 있는지 건설 기업군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형태들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보고 선정해야 되는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본인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일단 오늘 펀드의 거치식 펀드와 적립 펀드를 얘기를 할 건데 이 펀드는 원래 주식형 펀드가 있고 채권형 펀드가 있고 이런 펀드들이 있지만 펀드는 주식과 채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금 펀드도 있고요. 혹은 은 펀드도 있고 알루미늄 펀드도 있고요. 심지어는 배추, 이런 농산물에 의존한 펀드도 있습니다. 이걸 실물 펀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펀드의 대부분은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입니다. 그리고 펀드가 생겨난 가장 큰 개념은 공격성을 갖고 있는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펀드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형 펀드를 생각하고 있고 또 투자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걸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8강을 공부하고 있는데 6강에서 투자라는 개념 혹은 주식이라는 개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개념이 뭐였냐면 돈을 모으는 거 이게 저축이고 돈을 불리는 거 이게 투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펀드는 돈을 모으면서 불려가 보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가미되어 있습니다. 언제 모으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 건데 모으고 또 그때 불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투자 기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투자 기법의 펀드 중에서도 적립식 펀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매달 25일 날 월급을 받습니다. 매달 25일 날 월급을 받는데 월급 받은 것 중에서 쉽진 않은 돈이긴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펀드에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적립식 펀드에. 그럼 5개월 동안이면 총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주식형 펀드는 한 종목의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액티브 주식형 펀드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종목들, 특히 인덱스 같은 경우는 수십여 개의 종목들을 분산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종목만 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종목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이 1월 25일 날 주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이었으면 1월 25일 날 10,000원이었으면 100만 원을 가지고 몇 주를 샀죠? 맞습니다. 100주를 샀습니다. 근데 2월 25일 날 주가가 5,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순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10,000원에 샀던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왜? 10,000원의 값어치가 5,000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니까. 그렇지만 그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월 25일 날은 100만 원을 가지고 몇 주를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가슴 아프긴 하지만 많은 수의 주식을 살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 평균 매수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주가가 3월 25일 날 2,500원까지 떨어집니다. 2,5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 샀던 건 4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전달에 샀던 것도 반 토막이 나는 거죠. 정말 안타깝지만 그 달에는 그래도 다행히 100만 원을 가지고 400주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이게 5,000원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요. 다행히 4월 25일 날. 5월 25일 날 다행히 또 10,000원까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6월 1일 12,000원이 됐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 겁니다. 6월 25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6월 달엔 내 돈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나요? 안 했나요? 네, 안 했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이날 주가는 12,0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사놓은 주식을 12,000원에 팔게 되면 내 돈은 얼마가 될까요? 내 돈은 얼마가 될까요? 또 수익률은 몇 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했을까요? 계산 빨리 되시나요? 벌써 정답 나왔나요? 대단하십니다. 쉽게 한번 얘기해보면 내가 총 500만 원을 가지고 몇 주의 주식을 샀는지를 산출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400주, 100만 원 가지고 5,000원이었으니까 200주, 100만 원 가지고 만원이 됐으니까 100주, 총 300, 700, 900, 1000, 총 500만 원을 가지고 1000주를 산 겁니다. 500만 원 나누기 1000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주당 얼마씩에 산 거예요? 1주는 5,000원씩에 산 겁니다. 한 주당 5,000원씩에 샀는데 내가 1000주를 6월 1일 날 다 파니까 12,000원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총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 주당 12,000원. 내가 5,000원씩에 산 게 12,000원이 됐다라는 건 5,000원짜리 주식이 만원이 되면 수익이 100%인 거고요. 거기에서 2,000원이 더 붙었으니까 5,000원 기준으로 40%가 더 붙었으니까 수익률은 얼마가 된다? 140%가 되고 수익금은 내가 5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됐으니까 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적립식 펀드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정말 가슴 아팠긴 했지만 주가가 떨어진 날에 뭘 했어요? 더 많은 양의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매수가도 더 떨어졌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펀드를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제를 알려면, 재테크를 알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법칙 혹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입니다. 주식이 떨어져서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달에는 주식을 많이 살 수 있게 되면서 평균 매수가가 떨어지면서 평균 매수가보다 현재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때가 바로 수익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이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1번, 2번, 3번 중에 수익이 뭐가 제일 높게 나올까요? 당연히 3번이 될 겁니다. 코스트 에버리지, 평균 매수가가 낮은 상태에서 이 마지막에 올라간다고 하면 모수가 이 낮은 상태에서의 평균 매수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가장 클 겁니다.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시작점은 여기였지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똑같이 높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익은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통 적립식 펀드는 3년 정도 이상의 투자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지 2개월, 3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3년 정도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동안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주가가 내가 적립식 투자를 하는데 한 달 넣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모수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100만 원에 올라가봤자 20%가 올라가봤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돈이 3년 동안 3,600만 원이 쌓인 상태에서 올라가면 10%만 하더라도 3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적립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싸게 적립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좋고 오히려 투자를 시작한 시점부터 적립식으로 했던 시점부터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엄청난 악재는 아닙니다. 나중에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그건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처음에 주가가 떨어져 주는 건 코스트 에버리지를 어떻게 한다? 낮추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펀드는 적립식 펀드입니다. 적립식 펀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한 투자 기법인데 적립식 펀드를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몇 달 떨어지니까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떨어지는 게 고객님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치형 펀드를 투자했다고 하면 처음 점하고 끝점만 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 움직였는지가 수익을 완전 판도를 바꿔놓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시기에 적립식 투자를 한다는 건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변동성 없이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오히려 올라가지 않다가 돈이 모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엄청난 기대를,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펀드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데도 수익이 많이 나는 걸 기대하고 있지만 그게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게 고객님께 더 큰 기회,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펀드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